네, 반갑습니다. 공유남입니다. 개인 사업자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 해도 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자영업을 하면서 가게를 가족에게 맡겨두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직장 월급으로는 어렵다 보니 큰 꿈을 품고 개인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신용 문제로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 하면서 근로자는 게 상관없는데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세금적인 부분. 두 번째, 법적인 부분. 세 번째, 4대 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적인 부분인데요. 세금적인 부분은 먼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을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종합소득세라 하죠. 종합소득세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사업과 근로소득이 들어가 있죠. 이걸 다 합친 소득에 세율이 정해지는 걸 우리는 종합소득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금적인 부분은 내가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생긴다면 그냥 합산된 소득에 세금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많은데 근로소득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연간 사업소득이 우리가 4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4천만 원의 소득세율 몇 프로일까요? 소득세율 표를 보시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누진공제액 약 1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금액의 15%가 매겨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근로소득 2천만 원이 추가가 된다면요. 합산 얼마인가요? 6천만 원이겠네요. 그럼 연간 소득이 4,6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누진공제액을 약 520만 원을 제외하게 되고 그 금액의 세율이 24%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 사업자의 소득도 많아지고 근로소득도 추가되는 경우 세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라에서 너는 근로자니까 근로소득세 공제를 조금 더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근로자고 친구가 사업자인데 소득이 완전히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 내는 세금은 근로자가 더 적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이런 거잖아요. 현재 사업이 좀 어려워졌고 사업소득이 거의 없고 추가로 내가 근로자가 되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거라면 오히려 개인 사업자 때 장사가 더 잘 될 때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세금 신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2월에 신고를 하시고 5월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함께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 2월에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다면 그냥 5월에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법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하는 사업과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가 비슷한 업종이거나 혹은 대기업, 공기업일 경우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상황이 좀 힘든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경업을 하는 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취직하는 회사가 나를 고용함으로써 나라에서 고용지원금이라는 이런 걸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근로자가 받는 게 아니라 고용을 했으니 잘했다고 나라에서 회사에다가 주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이 회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4대 보험에서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이건 4대 보험을 설명을 드릴 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내가 근로하는 회사에 퇴직금을 받는 부분은 내가 겸업을 하는 것을 걸리지 않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에 고용보험 지급이라든지 실업급여 이런 것들은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개인 사업자의 매출 실적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실적이 많지 않다면 그냥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셨다가 사업자를 다시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보험에 대한 건 되게 복잡하긴 한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지역 가입자가 있고요. 직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정직원이거나 개인 사업자인데
내 밑에 정직원이 있으면 그냥 직장가입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정직원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상시근로자겠죠. 4대 보험을 내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그럼 내 개인 사업자에 정직원이 있는 경우 대표자도 직장가입자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원 중에 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는 만큼 대표자도 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런 거죠. 직원이 이 정도가 되니까 대표인 너도 이 정도는 내야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내가 1인 사업가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건보료 내시면 되고 근로소득도 받고 있다면 거기에서 추가로 4대 보험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가 두 개일 경우가 있잖아요. A는 뭐 1인 회사고 B는 정직원이 2명이라면 A는 지역으로 내시면 되고요. B는 직원 중에 최고 급여자만큼 직장가입자로 납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법인 사업자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일 경우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A라는 회사의 근로자면서 B라는 회사의 근로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4대 보험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내가 사업자가 있거나 A나 B 회사 둘 다 취직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4대 보험 중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한도가 대략 한 5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시려면 연간 소득이 약 6,600만 원 정도 되면 5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A와 B 회사의 급여가 합산해서 6,6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국민연금의 최대 한도가 530만 원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걸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양쪽으로 나눠서 내게 되겠죠. 그럼 내가 사업자가 있다는 걸 회사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두 회사 취직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법인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법인 사업자면서 근로소득자야, 다른 회사에. 그럴 때는 이 법인 사업자의 급여를 무급으로 하고 무급으로 한 만큼 회사에 유보금을 쌓아두고 나중에 사업자금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배당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법인 사업자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두 쪽으로 다 내야 되잖아요. 1인 사업자일 경우에 지역, 직장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법인 매출이 적다면 법인은 그냥 무급으로 하시고 개인으로만 일단 받으시는 게 건보료를 아낄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번외로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 잘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일 열받아 하시는 게 뭘까요? 건보료입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최대 한도가 얼마까지 될까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연간 한 1억 2,500만 원인가요? 최대 거기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보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정책 자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잖아요. 그리고 열정도 많고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제 직종으로 만나는 분들이 모두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모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다 보니 사업에 대한 노하우, 시스템을 어떻게 잡는지, 마케팅법, 그리고 사업을 실패하신 분들이 일어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읽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격동이 될 때도 굉장히 많고 도전인식이 생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얼굴을 까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진 않는데요. 한번 도전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유튜브 촬영한 것도 있고요. 제가 이 업을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 대표님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부분 대표님들이 일당백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볼 것도 없고 여유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를 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본업은 사실 정책 자금 지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적인 세무사, 법문사는 아니지만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나 법무 지식이 초보를 가르칠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요. 이 업을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감히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대표님들을 만나서 사업 구조를 이야기하거나 대표님들의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2년, 3년 지나고 나면 매출이라는 결과로 제가 생각한 것과 똑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할 사람들이 어떤 습관,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실패하신 분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촬영해서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 자영업자 대표님들의 사업을 응원하고요. 저도 늘 도전하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